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실기 파이널 모의고사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요. 우선 자, 수업을 듣기 전에는 당연히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에 이제 가사 일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아마 교재를 펴놓고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강의를 틀어놓고 문제가 첫 번째 쭉 나오면요. 제가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빠르게 말이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면서 그리고 다시 재생을 눌러서 그래서 그 밑에 답을 함께 보는 이런 방향으로 일단 갈 겁니다. 뭐 반드시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전체 5회분을 다 풀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약간 모의고사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느꼈다면 아주 바람직하게 공부했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00문제라는 아주 많은 양의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실 문제 자체에서 매 회차마다 반복이 돼요. 그런데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실기는 한 회차에 문제가 많아야 한 21문제, 그러니까 보통은 18문제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3일차 누적 반복 복습을 강조를 좀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풀이에서 많은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에서 기출에서 다뤘던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면 필기시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문제량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었냐면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를 굳이 여기에서 좀 다시 푸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기출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중요하거나 앞으로 나올 법한 문제를 다시 수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파이널 모의고사에 당연히 수록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지껏 기출에서 풀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 그래도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과년도에 굉장히 이제 옛날 문제들 중에서도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새롭게 수록을 좀 한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기출 문제를 쭉 풀었을 때 나 이제 좀 풀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면 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기출 문제는 가장 최신 기출들을 중심으로 제가 편제를 했고요. 여기 파이널 모의고사는 최신 기출 말고 그것보다 더 옛날, 아주 옛날에 그 과년도 문제들 있잖아요. 뭐 아주 옛날에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수록했던 최신 기출 그 뒤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제가 우리가 지금 최신 기출에서 안 다뤘던 것들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내용 자체가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고 혹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할 거예요. 생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조금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생소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있는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기출 문제의 풀에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또다시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풀에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기출 문제에서 이 부분을 한번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 실기는 기출 문제에서 요거를 좀 더 영역을 확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그 1회차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참고로 제가 우리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6문제씩 끊어서 풀었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 3일차 누적 반복 복습 때문에 6문제씩 끊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2번에 나눠서 한 회분을 풀까 합니다. 그래서 9문제씩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회차.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를 5단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했죠. 필기시험 때도 했지 않습니까? 슈퍼의 직업 발달 5단계 뭡니까? 성탐, 확률세. 그쵸? 자, 그 성탐, 확률세 적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성장 단계. 두 번째, 탐색 단계. 세 번째, 확립 단계. 네 번째, 유지 단계. 다섯 번째, 쇠퇴 단계입니다. 뭡니까? 성탐, 그 다음에 유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많이 했죠. 자, 성장 단계 뭡니까? 성장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생기며 직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는 시기고요. 탐색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고요. 확립 단계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해당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말하고요. 네 번째 유지기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세계에서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고,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쇠퇴는 정신과 육체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그 단계를 쇠퇴 단계라고 합니다. 핵심은 성탐, 확, 그 다음에 유세,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요게 1번 문제. 이건 많이 풀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 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 유형화죠. 유형화한 것이 세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그거 뭐였습니까? 또 많이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산출물. 두 번째, 투입물의 특성. 마지막 세 번째가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쓰면 되겠네요. 제가 그때 input 트랜스포메이션, 인풋 변환, 그 다음에 산출물, 아웃풋이라 그랬죠.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 요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2번 문제. 오케이? 이것도 많이 했던 거네요. 그쵸? 앞쪽은 조금 비교적 쉽네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자, 심리검사에서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오 등 객관식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 이런 검사의 장단점을 쓰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지금 그 문제에는 이런 검사의 그 정의와 장단점을 쓰라 그랬는데 이 정의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거 좀 잘못된 거라서 정의를 지우고 그냥 장단점만 쓰도록 할게요. 심리검사에서 선다형이나 예, 아니오 등 객관식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의 장단점을 쓰시오. 장단점 그냥 쓰면 되겠죠. 한 세 가지씩. 자, 볼까요? 첫 번째 장점은요, 검사 실시가 간편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선다형은 쉽게 말하면 객관식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아니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면 OX형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 답이 있는 거지 그 오픈된 어떤 형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선다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심리검사, 이런 시험 검사진의 특징은,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간편합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 간편하죠. 두 번째, 검사 시간이 짧고요. 세 번째, 검사의 높은 신뢰도, 일관성을 보입니다. 왜?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체크를 하면 비슷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요 세 가지 정도 혹은 높은 타당성까지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검사 실시의 간편성, 짧은 시간 검사, 그 다음에 검사의 높은 신뢰도, 타당성,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객관성이 증대되겠죠. 왜 그러냐?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채점도 용이하겠죠. 그쵸? 오케이. 요 6가지 장점. 단점은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에 따라서 문항 응답의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체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별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면 실제로 나는 그런 성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체크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할 때 나는 누군가를 뭐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나는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생각난다.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인정성 검사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는 갑자기 누군가를 불쑥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랬을 때 yes or no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도 예라고 안 하죠. 다 어떻게 합니까? no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반응성 경향이라 그래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 결과 영향을 받습니다. 즉 위쪽에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체크를 했다면 아래쪽에 가서는 내가 실제로 부정적이라도 긍정적 방향으로 자꾸 한쪽 방향으로 체크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 문항 내용의 제한성이라 그래서 특성 중심적 문항에 머물러 특성, 상황, 상호작용 내용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나 특성 같은 것들의 서로 상호작용을 이 문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은 정보가,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좀 한정적이죠. 하지만 좀 오픈된 형태의 질문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보를 다양하게 뽑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3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자, 봅시다. 자, 보면 30대, 50대의 고용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0대, 50대의 고용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30대, 50대 고용률은 일단 고용률은 뭐예요? 고용률은 이제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자, 고용률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경제활동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인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경제활동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인구를 30대, 50대 고용률, 30대, 50세. 여러분 여기가 35세가 아니라 50세죠. 그렇죠. 맞죠? 이게 잘못 나왔네. 그렇죠? 30세에서 50세.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자,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고용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분모에 일단 경제활동인구랑 비경제활동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요거랑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7356. 17356 플러스 그 다음에 5627. 요거 두 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자에 뭐 놔야 돼요? 고용률은? 그렇죠. 취업자 올려놔야 되죠. 취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16859. 요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하는 겁니까? 100 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요. 봅시다. 요거 계산하면 73.4%가 나오네요. 그렇죠? 하면 73.4%가 나오네요. 첫 번째 요거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30대, 50대의 고용률을 29세 이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이하의 고용률과 비교하래요. 그러면 29세 이하, 여기에서의 고용률을 구하려면 똑같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한번 해보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29세 이하에서 경제활동인구랑 비경제활동인구 요거 다 더해야 되겠네. 일단 경제활동인구 요거 다 더하면 203, 즉 203 플러스 요거 그 다음에 1305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얼마입니까? 2797 요게 일단 경제활동인구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계속 쓸게요. 자, 비경제활동인구 요 밑에 비경제활동인구는 308이랑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옆으로 쓰기 좀 그래서 3082랑 플러스 그 다음에 1346 플러스 1049 오케이. 분모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취업자 올려주면 되겠네요. 취업자 요거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 178 플러스 1181 플러스 2598 요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계산 나중에 해보시면 요거 해보면 40.5%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자, 당연히 30세 이상의 고용률이 29세 이하의 고용률보다 높겠죠. 왜 그래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0세 이상부터 사회활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됐고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겠습니다. 윌리엄슨의 심리검사 해석 시 상담기법 3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여러분 3가지 뭡니까? 설명, 설득, 그 다음에 직접 충고. 이거 3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설명, 그 다음에 설득, 마지막에 직접 충고. 요거 3개. 자, 설명 뭡니까? 첫 번째, 상담자는 검사 자료뿐 아니라 기타 내담자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석해 줘야 되죠. 그게 설명. 이게 가장 이제 뭡니까? 설명이 가장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인데 요거 안 되면 설득해야겠죠. 상담자는 내담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한 후에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하는데 요게 안 됐을 때 요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충고. 직접 충고는 마지막 첫 번째 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이나 행동 또는 실행 계획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것. 그게 직접 충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3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뭡니까?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요거 3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실업자의 정의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과거 관연도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문제가 빈출이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관연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실업자는 뭡니까? 첫 번째,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일할 능력은 있으나 현재 뭡니까?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실업자, 오케이. 일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직장을 찾는 자발적 실업자와 일할 의사 능력은 있으나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 상태에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있다. 여러분 실업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뭡니까? 우리가 그때 많이 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5세 이상, 그 다음에 15세 미만,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할 의사와 그 다음에 능력이 모두 다 있는 경우와 일할 의사 또는 능력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실업자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만 15세 이상이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할 의사 능력이 모두 다 있는데 현재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실업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취업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번 주에 주당 1시간 이상이라도 돈 받고 유급으로 일하면 취업자. 두 번째, 가족 사업장, 즉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에서 내가 돈 안 받고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해도 역시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할 의사 능력이 있으면 전부 다 실업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외우기가 어려우면 제가 알려드린 이런 여러분들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드셔도 됩니다. 어떻게? 만 15세 이상이고 일할 의사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 중에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마찰적 실업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 다른 말로 탐색적 실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산업의 기술의 큰 트렌드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모두 다 그렇죠.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요 부족 실업은 뭐였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 그게 뭐였습니까? 경기적 실업이죠. 그럼 요 두 가지는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 핵심은 공통점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핵심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차이점은요. 마찰적 실업은 자기가 스스로 이직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자발적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실업이라서. 그 다음 마찰적 실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소되죠. 내가 탐색하다가 이직이 성공하면 사라지지만 구조적 실업은 기술 교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장기간 지속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정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하고 구조적 실업은 구인처에 요구하는 자격을 맞춘 근로자, 즉 그 정도의 기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관연도에 자주 나왔으니까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자, 검사의 신뢰도란 검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검사의 신뢰도의 종류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뢰도 종류 뭐 많이 했죠? 신뢰도 종류 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검사, 재검사.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반분 신뢰도.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그렇죠. 동형 신뢰도. 또 뭐 있었습니까? 문항 내적 일치도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쓰면 되겠네. 신뢰도 종류는 검사, 재검사, 반분 신뢰도, 동형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 마지막 채점간 신뢰도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죠? 검사 문항의 수와 문항의 반응수, 신뢰도의 추정 방법과 문항의 동질성 여부와 난이도와 개인차의 정도 많이 했던 거죠.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거 뭡니까? 자기 효능감. 두 번째는 뭡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가 되겠죠. 요 3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마지막 세 번째 목표. 그래요. 요 3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굳은 신념을 말하고요. 결과 기대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질 성과를 예측하는 정도. 내가 어떤 걸 수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목표는 어떤 활동에 몰두하려는 결심 또는 미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결심을 말합니다. 요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
9번 이것도 많이 했죠.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원형 검사에서 이 코틀의 원형 검사죠.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을 쓰시오. 이거 뭐였습니까? 코털이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렇죠? 뭐라고요? 코털이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방향성, 변별성, 그다음 마지막 통합성입니다. 뭐라고? 코털이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성, 변별성, 그다음에 통합성.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적으려고 원리까지 적었으나 원리 안 적어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방향성과 목표만 적으시면 돼요. 방향성의 목표, 변별성의 목표, 그다음에 통합성의 목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방향성의 목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구성해서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 두 번째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하죠.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통합성은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개 쓰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